마리나 몰피누 투약했을 때 혹은 오르가즘 상태와 비슷합니다. 자해가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스위트홈 시즌2가 개봉했죠. 개인적으로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즉 세계 멸망 이유를 말해주는 영화 좋아합니다. 워킹데드도 클래식한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편씩 보고 있고요. 현재 시즌 6까지 달렸습니다. 이런 영화를 왜 좋아하냐면요. 인간의 본성이 가감없이 드러나거든요. 한계 상황까지 몰아치면요.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변하고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변하죠. 절대 선과 절대 악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인간이 가진 선악의 양면성을 보게도 되고요. 어떤 계기로 선인이 악인이 되기도 하고요. 드물지만 악인이 선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문명이 만들어준 법과 도덕을 벗겨내면 인간은 가지고 있는 혹은 숨기고 있던 내면의 다양한 모습들을 저리 진하게 드러내는구나. 이런 게 저희 관전 포인트입니다. 스포 있습니다. 스위트홈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인간이 괴물로 변하죠. 주인공 차연수는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못된 소시오패스 학생이랑 잘못 엮이는 바람에 학폭도 당하고요. 왕따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요. 가족들도 차연수를 이해해주지 않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기 혐오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목에 자해를 하죠. 자해 다음의 수순으로 자살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괴물이 됐죠.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자해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일단 영화에서 보이는 차연수의 자해 흔적은 상당히 깊은 수준입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흉터가 적나라하게 남았죠. 진료 현장에서 자해 환자분들 많이 뵙는데요. 차연수 수준으로 깊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자잘하게 줄이 여러 개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칼자국은 없어지고 흰 피부색에 오돌도돌한 굴곡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금방 눈에 띄진 않아요. 자해 흉터가 남을 경우에는요. 한여름인데도 긴팔을 고수하거나 손목에 아대를 차고 있거나 혹은 흉터를 가리려고 해당 부위에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자해라는 것은 차연수의 경우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는 게 괴롭고 힘들어서 자해를 하는구나. 자해가 좀 더 세게 그리고 심하게 나가면 그 다음은 자살 시도를 하는구나. 즉 자해와 자살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비슷한 거라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해와 자살은 명백하게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해를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기 절단, 자기 학대, 자의적 폭력, 속묵극기 등등으로 불립니다. 현재는 비자살적 자해, Non-suicidal self-injury라고 많이 말합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해를 하는 것인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해를 합니다. 일종의 정서 조절 방법입니다. 불안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 좌절감 등 텐션이 높은 부정적 감정의 극에 달했을 경우에 자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해를 하고 나면 이런 감정들이 감소가 되고 편안해지고 안온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흐르는 피를 보면 안도감을 느낀다. 긴장이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된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비판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면 앞뒤 살펴보지 않고 주로 내 탓을 하죠. 나 자신에게 벌을 준다. 나 자신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리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해에 자기 처벌의 의미를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로 대인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해를 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스트레스가 있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를 해결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요.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자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외래에 오신 분들이 자해를 하는 경우를 보면요. 갈등이 원래 심했던 엄마와 크게 다투었다.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서 힘들다. 이런 경우에 자해를 하게 됩니다. 혹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인하고 결별을 했을 경우 자해를 하고 애인에게 알린다던가 혹은 그 앞에서 자해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죠. 비슷한 맥락으로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 이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합니다. 자해를 하는 동안에 엔돌핀이 분비가 되거든요. 엔돌핀이 뭐냐면 셀프로 만들어지는 마약성 진통제 한 종류입니다. 통증을 느낄 때 몸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확 대량으로 엔돌핀을 셀프로 만들어냅니다. 내가 통증을 덜 느끼기 위한 이런 셀프 시스템이죠. 이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닝 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뛰면 처음엔 힘든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 쾌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그게 바로 러닝 하이죠. 그때도 엔돌핀이 나오게 되죠.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고 계속 더 달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요. 그때 의식 상태는요. 마리화나나 몰핀을 투약했을 때 혹은 오르가즘 상태와 비슷합니다. 자해가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1번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돼서요. 부정적 정서를 가라앉힘과 동시에 긍정 정서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이유로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해를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허할 때 자해를 하면 내가 살아있음이 느껴진다. 사는 게 무료한데 자해를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 자해를 하는 순간은 내가 발에 땅을 딛고 존재한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따라하게 됩니다. 요새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가 문제가 되고 있죠. SNS 이런 데서 막 자해한 거 올리고 그래서 너도 나도 유행처럼 따라하는 거죠. 청소년 혹은 20대에서 일종의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인싸가 자해를 하면 그냥 따라하는 거죠. 혹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자해가 유행이면 나도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같이 하는 거죠. 혹은 그냥 단지 호기심에 자해를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해 관련해서 서로 격려하고 자해 상처 관리하는 팁 알려주는 여러 다양한 웹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주로 자해를 시작하는 연령은 13세 전후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무렵에 시작하게 됩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에 자해 시도의 빈도는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25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자해를 떠올리면 주로 청소년이나 20대가 떠오르잖아요. 50대 아저씨나 70대 할머니가 자해를 하는 모습은 잘 안 그려지죠? 자해 문제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해와 자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두 개 다 고통에 대한 울부짖음, 즉 cry for help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해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고요. 자살은 삶을 끝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자해는 하고 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좋아지는데요. 자살은 반대로 자살 시도를 한 후에, 즉 자살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입니다. 더 기분이 나빠졌다고 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보고했습니다. 자해와 자살은 일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자해 또한 자기 파괴적인 명이 있어서 자살과 어떤 의미로는 괴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자해를 계속하던 사람이 자해를 해도 더 이상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살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해 행동을 하던 청소년의 30에서 70%가 이후에 자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연수도 자해를 하다가 자살을 계획하게 되죠. 정리합니다. 자해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로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갈등 때문이 주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엔돌핀으로 인한 긍정적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SNS 등에서 자해를 하나의 유행하는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스위트홈의 차연수는 자해를 한 오른쪽의 손목에서 날개가 돋아나서 전투력을 갖춘 괴물로 재탄생합니다. 어떤 괴물이 될 것인가는 본인의 욕망에 달렸는데요. 차연수의 욕망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작가나 감독은 말하지 않습니다. 차연수 또한 본인이 욕망이 뭔지 모른다고 영화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희 뇌피셜을 말씀드리면요. 이유도 모르고 당해야 했던 억울했던 상황들, 주위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자해 상처를 상징한다면요. 이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파워의 상징, 인간을 돕기 위해 그 힘을 쓰겠다는 정의감, 괴물이 된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받아준 사람들을 통해 극복된 상처, 이런 것들이 자해 흉터를 검은 날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애초에 차연수는 진정한 괴물이 될 수 없었던 선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해를 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 상처가 차연수의 검은 날개처럼 긍정적인 무언가로 바뀌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